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생방송 전국 시대문 활짝 열렸습니다. 네. 이제 6.13 지방선거 이제 정말 2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사람 많은 곳 가면 정말 인사 많이 받는데 방송국 밑에도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좀 한 가지 아쉬운 건요. 평소에 우리가 좀 이렇게 가까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말들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좀 미리미리 자주자주 찾아뵀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믿고 찍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현명한 판단을 해야겠죠. 네. 당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철학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국시대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찾아갈 첫 번째 장소는요, 바로 우리 지역 순천에 있는 한 마을인데요. 아마 이름 들으면 거기 하시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80여 년 전 정말 이 계획하에 만들어진 마을이고요. 네. 열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삑! 이번 역은 추억의 순천마을역, 순천마을역입니다. 지금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순천마을방송국입니다. 저는 이 마을 철도문화마을에 사는 주민 서봉엽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마을방송인데요. 한 번 더 소개하자면 순천마을방송국은 조곡동 철도마을에 있고요. 순천마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을 방송국에서 들려주는 순천 철도문화마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순천 원도심에 자리한 마을, 철도 관사마을로 알려진 이곳에 지난해 말 마을 방송국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담긴 추억을 같이 이야기하는 사랑방이 생긴 거죠. 네, 두 자매님이 또 벚꽃 아래서 재미있는 추억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지? 맞죠. 그때 실개천을 우리가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장난치다가 학교를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다가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그런 모습이. 그런데 그때는 우리 그렇게 하고 잘하고. 일제강점기인 1936년 철도사무소 종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철도 관사마을. 당시엔 주택뿐 아니라 운동장, 병원, 수영장 등의 복지시설까지 들어선 순천 근대기 최초의 계획도시로 전국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의 산 증인이자 철도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이들의 터전이 되어온 철도 관사마을. 덕분에 마을을 지켜온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곧 마을의 역사가 됐죠. 외정 때에 일본 사람들이 관사로에서 살 때는 조용히 저그들만 이렇게 살고 그럼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무실로 이제 이렇게 번화가 잘 돼 있었다니까. 최고로 만들어놨어.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부숴버리고 살아버렸지. 우리 한국에 막거꾸로. 서울과 연결되는 전라선과 영호남을 잇는 경전선이 만나는 순천 철도 관사마을. 조성 당시 총 152세대의 일본 철도인들과 그 가족이 살았던 마을은 이제 아픈 역사를 담은 순천의 근대 문화유산으로 남게 됐습니다. 철도 직원들이 처음에는 많이 다뤘는데 다 이제 흩어지고 일반인들이 전부 일반인들이 사들어와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철도 직원들 뭐 몇 번 없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어디 딴 데보다는 좀 철도 가족들이 여기가 더 많이 산다고 봐야지.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관사는 총 50여 채. 그 중에서 관사 가옥의 옛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은 당시 7등급 관사였던 고 이학실 선생 댁입니다. 일본식 아담한 목조 건물로 지은 지 80년이 된 가옥. 아들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이성환 씨의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이제 뭐 어쨌거나 뭐 객지에 가 있어도 고향은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 일본식 격자 창화 아래 가지런히 놓인 한국 전통 자개장. 다다미방 사이를 잇는 전통 문살.
일본 가옥에 한국인들의 삶이 더해져 완성시킨 한 지붕 속 두 문화는 이 공간을 아끼셨던 부모님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도 뭐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셨지만 저희 모친께서 아주 좀 깔끔한 성격이어가지고 매일처럼 매일 하여튼 청소하고 가꾸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이제 이 정도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어머님,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일제강점기 철도학교를 나와 순천역 운전사령을 지냈던 아버지 덕분에 관사마을이 고향이 된 이성환 씨. 옛 모습을 잃어가는 고향의 모습이 늘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아쉬운 건 너무 이제 그 동네가 그 개축을 하는 바람에 이제 뭐 옛날의 모습들은 거의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더 커요. 뭐 기억도 새록새록 나지만 하여튼 그 사라진 그거에 대한 더 아쉬움이 더 크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시고 네, 맞습니다. 이사 일찍 오셔가지고 또 오래 사셨던 분이고 해서 철도 마을이 아주 많이 지금 변해버렸는데 옛날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옛날에 마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다 이런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그 앞선 시간에 사라져가는 마을의 추억, 잊혀져가는 우리네 역사에 대한 주민들의 아쉬움은 이제 마을 방송국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앙로 마을 주민들과 이제 마을 라디오, 마을 방송을 통해서 마을의 이야기를 좀 담아내고 기록해보자라는 의미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수다를 나누면서 같이 공유하는 추억도 있고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고자 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시간을 기록하는 방송국. 노란 그 지붕 있잖아요, 손바닥. 그 서로 이야기가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마을의 모습이 하나둘 변해가는 걸 지켜보며 속으로 삼켰던 말들이 많았었나 봅니다. 항암없이 또 그걸 훼손하는 걸 제가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을 방송국에서 조그만한 힘이 돼서 어떻게 또 이렇게 좀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캠페인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을이 어떻게 변해가길 바랄까요? 옛날 같이는 보존은 안 되지만 진짜 이 철도 마을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전국에서 따지자면 뭐 다른 마을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좀 많이 좀 해가지고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현대와 또 옛날과 지금 공존이 같이 아름답게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것만 꼭 굳이 그렇게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좀 두 가지 공존을 동시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는 거 있죠. 기적소리 빵빵하고 끝나는데요. 우리 서봉효 쌤이 외쳐주시면 저희가 함께 크게 기적소리를 울리겠습니다. 기적소리를 울리겠습니다. 빵빵! 아니잖아요. 기적소리 제가 할게요. 자,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기적소리 빵빵! 추억으로 기억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 역사가 시작된 곳.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며 그 오랜 가치를 내일로 이어가는 마을. 여기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 1번지 순천 관사마을입니다. 네, 물론 처음 집이나 마을이 좀 이루어졌을 때는 일본식으로 지어지긴 했지만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의 삶을 더 입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역사적 그리고 가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요, 마을을 보존하자는 움직임 속에서 마을을 알리는 작업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마을의 상징인 열차를 주제로 한 박물관도 생겼고요. 박물관 2층은 또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또 방마다 유명한 기차역의 이름을 붙여놨다고 해서 참 이색적인 것 같아요. 마을 스탬프 투어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 내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데 또 한 번 또 발길을 끄는 여행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홍보를 하고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거 바로
보존이겠죠. 네. 이 남아있는 유산을 잘 지켜내고요. 복원시켜가는 작업을 통해서 이 철도 문화마을이 갖고 있는 이 지역 근대 유산으로서의 가치 제대로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떠나볼 곳은 청주입니다. 박현원 아나운서, 인삼을 발견했을 때, 삼을 발견했을 때 네. 보통 뭐라고 외치죠? 당연히 뭐 신났다 이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럼 인삼을 찾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파트에서 신났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파트에서 무슨 인삼을 찾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아파트에 인삼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우리 몸에 좋은 인삼, 재배가 어려운 귀한 약재로만 알고 계시나요? 이제 도시에서도 인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쉽게 키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인삼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봄이 오니까요, 뭔가 좀 나른해지고 축축 처지고 좀 피곤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좋은 것을 먹어야 활력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좋은 것 좀 먹읍시다.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거 드시고요. 이게 뭐예요? 네. 아니, 껌이잖아요. 뭐야 이거? 오, 향은 좋네요. 인삼껌인데, 아니 왜 준 거예요? 찬홍 씨 보양식 하시라고. 진짜 너무한다 진짜. 진짜 인삼을 줘요. 진짜 인삼 드시고 싶으세요? 예. 그럼 요 도시 안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만만해요? 예? 아니, 도시에서 어떻게 인삼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올해 들은 얘기 중 진짜 어이없는 말입니다.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당나귀입니까? 도시 한복판에 인삼이라니요. 그래도 속는 셈 치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인삼아, 너 어디 있니? 있긴 한 거니? 그런데 한 아파트 안에 인삼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여기 인삼 있다고 해서 왔어요. 인삼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오, 진짜인가? 아니 아파트 안에 인삼이? 아니, 진짜 여기 인삼이 있다고요? 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알고? 혹시 그 제작진이랑 짰죠? 몰래카메라죠? 아니요? 진짜요? 그럼 제가 네. 찾아봐도 돼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빨리 와요. 뭔가 식물은 있긴 한데 저게 과연 인삼일까요? 에이, 설마. 아니, 이거 보면은 그냥 꽃이 필 것 같은 식물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아야 면장도 해본다는데 솔직히 제 눈에는 다 비슷한 식물로만 보였습니다. 정말 아파트 거실 한복판에 놓인 이 식물들 중 과연 인삼이 있을까요? 도무지 뭐가 인삼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저는 그 인삼이 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디가 인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셨잖아요. 제가 지금 다 본 게 인삼이라고요? 여기 보셨잖아요. 이게 다 인삼이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다.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거실 안에 인삼이라니! 이 인삼은 이른바 새싹인삼. 아파트 거실 안에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인삼이고요. 이렇게 물속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네요. 오! 이거는 굵지는 않아요. 이야, 진짜 인삼이다. 여러분, 시인 받습니다. 야, 집에서 인삼을 보다니. 야,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키운 거예요? 저기 인삼이 2년 된 거예요. 네. 2년 된 건데 지금 저희 집에 들어온 지는 한 달 됐어요. 이 식물 같은 거 집에서 키우면 금방 죽거든요. 네. 근데 이 인삼 이렇게 재배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들 뭐 까다롭다, 인삼 키우기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까다롭지 않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상추 키우듯이 쉽다. 물만 좀 잘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새싹 인삼 키우기 정말 쉽답니다. 1년 내지 2년 된 묘삼을 인삼 재배용 상태에서 심어 적당한 간격으로 물만 잘 주면 되는데요. 단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고 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새싹 인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 새싹 인삼으로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새싹 인삼을 이용한 요리! 과연 어떤 요리일까 궁금했습니다. 먼저 재배한 새싹 인삼을 물로 잘 씻어줍니다. 어라? 엄나무와 온나무, 겨우살이 등 다양한 한방 재료가 있는 걸 보니 아하, 닭백숙을 준비하고 계셨네요.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겠는데요.
두둥! 새싹인삼이 들어간 닭백숙입니다. 백숙이 익는 동안 새싹인삼을 이용한 샐러드까지 준비했는데요. 새싹인삼 샐러드와 새싹인삼 닭백숙, 이거야말로 신받다! 자, 먼저 샐러드부터 먹을까요? 딸기? 딸기입니다. 와, 자, 네. 야, 정말 이렇게 또 귀한 인삼을 바로 집에서 네 수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먹는다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납니다. 와, 이 인삼이 약간 쌉싸름하면서 쓰잖아요. 네. 샐러드로 먹으니까 진짜 달입니다, 달어. 괜찮아요? 네, 달콤하면서 인삼이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처럼 아삭아삭 먹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약간 이제 쓴맛 때문에 조금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과일을 이용한 이렇게 샐러드 하루에 뭐 최소한 한 2뿌리 정도? 2뿌리? 네. 그럼 이제 백숙을 먹어볼까요? 네. 대한민국 대표 보양식 닭백숙! 집에서 키운 새싹인삼까지 더해지니 맛도 맛이지만 정말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네요. 역시 그 인삼은 배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 이 새싹인삼이 들어가니까 상큼하네요. 네. 네. 새싹인삼의 특징은 줄기와 잎 모두 먹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 잎과 줄기의 사포닌 함량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재미도 느끼고 건강까지 잡으니 일석이조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겠죠. 인삼이 밭에서만 자란다는 건 이제 편견! 몸에 좋고 또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새싹인삼을 도시에서도 키울 수 있답니다. 특히 이렇게 집에서 키우면 매일 부담 없이 인삼을 섭취할 수 있네요. 저는 이제 딸만 둘이에요. 근데 둘째가 고3인데 제가 아침마다 이 새싹인삼을 먹이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향상에 이 새싹인삼이 좋기 때문에 수험생을 둔 엄마들 새싹인삼을 많이 먹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미 소장은 새싹인삼을 보급하기 위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집에서 새싹인삼을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곳에서 새싹인삼 재배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새싹인삼 키우기 어렵지 않다고 해서 저도 배워봤습니다. 정말 쉽더라고요. 삼이 방그늘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방그늘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파트에서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약용 약초 중에 하나잖아요, 삼이. 또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주부다 보니까 아빠 건강이나 이제 자녀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주부다 보니까 새싹인삼의 가능성을 확인하러 갔는데요. 아이고 바쁘시죠?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오늘 신기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이렇게 인삼을 키운다고 해서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서 왔어요. 예, 가능하죠.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인삼입니다. 오. 무농약 인증을 받은 묘삼을 가지고요. 짧게 새싹삼을 키우거나 아니면 상토에서 재배를 하는데요. 심지어는 수경 재배로도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약용으로만 알려진 인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일찍부터 새싹인삼 재배법을 개발 보급 중인데요. 새싹인삼은 묘삼을 심어 3개월에서 4개월 만에 생산할 수 있고 뿌리, 잎, 줄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도 자리매김 중이라네요. 인증을 받은 묘를 가지고요. 여기 아무래도 4년근, 6년근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잎에서 토탈 사포닌 함량은 상당히 많아서 같이 먹었을 때는 좀 사포닌 함량이나 이런 거는 그람당 미리그램 함량으로 보시면은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채소처럼 인삼 같은 경우는 꾸준히 복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삼을 우리 집 안방에서 직접 재배해 언제든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도심에서 이렇게 인삼을 키우면서 먹을 수 있다니 나중에는 그 뭐 콩나물 2,000원씩 주세요 이런 것처럼 인삼도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미래의 농업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삼 많이 드시고 건강한 삶! 인삼! 몸에 좋은 거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이 좋은 인삼을 도시에서 재배해 손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키우기도 쉽고 다양한 음식 재료로 활용도 가능한 새싹 인삼 드시고 건강하세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봄 옷차림을 하게 되면요, 한낮에는 약간 덥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지역 해안에는 안개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가 또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또 이어지겠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화요일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현 아나운서는 혹시 사진관 가본 게 최근에 언제예요? 최근에요. 최근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여수MBC 딱 입사했을 때 사진 내라고 해서 그때 한번 찍었는데 뭐 벌써 2년 전이네요. 그렇네요. 2년이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요즘에는 사진을 뭐 스마트폰으로 워낙에 많이들 찍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인화를 한다던가 저장을 한다던가 이런 게 사실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사진관을 많이들 안 찾게 되는데 지금 만나볼 사진관들은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한 장의 추억을 가지기 위해 꼭 들러야만 했던 사진관. 하지만 요즘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의 발달로 사진관으로의 발길은 뜸하기만 한데 관리 잘 없죠. 요새 다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여권 사진이나 증명사진 찍으러 간 정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사진관들은 좀 다르다. 색다른 컨셉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모으고 있는 이색 사진관들. 그 특별한 추억 담기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자. 첫 번째 이색 사진관을 찾아온 곳은 대구의 근대골목. 그런데 여기 사진관 맞죠? 한복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곳은 생활 한복을 입고 근대골목을 여행하는 이색 사진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시절 입었다는 생활 한복을 대여할 수 있는 건 물론 입고 독특한 사진까지 찍을 수 있다는 이곳. 대구 근대골목에서 생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저고리와 주름치마뿐만 아니라 원피스형의 레이스 무늬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 고르는 재미에 푹 빠진 손님들. 대표님의 추천도 놓치지 말자. 근대골목 투어를 왔다가 생활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왔어요. 꽃무늬나 이런 거 살면서 언제 입어보겠어요, 그쵸? 그리고 한복도 너무 예쁘네요.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어요. 이 다리실만 들어갔다 나오면 근대 여성으로 짜잔 예쁘게 변신 성공. 약간의 화장으로 생기 올려주면 와우, 오늘 사진 기대해도 되겠는데요? 지난해 저희 시아버님 칠순에서요 1년 만에 다시 입는 것 같아요. 편하고 화사하고요. 그리고 또 쌤 너무 제가 예뻐 보여서 좋네요. 촬영에 들어가기 전 조명을 끄고 소품을 체크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진관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자연광 촬영이다. 저희는 특별한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광을 이용하여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정 또한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려준다는데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분위기 있는 사진이 뚝딱!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분 좋은 이색 추억 한 장! 어때요? 마음에 드셨나요? 너무 좋은 시간이고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활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한복도 입고 예쁜 사진도 찍고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찾아온 이색 사진관. 이곳엔 또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 궁금한데 혹시 어떤 촬영하러 오셨어요? 오늘 절 찍으러 온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사진관은 우리가 접수했어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이색 사진관. 눈에만 담아두기엔 아까운 반려동물들의 활발하고 귀여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 인기라고 하는데. 앉아. 원래 사진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저희 강아지를 찍어주다 보니까 다른 반려동물도 이쁘게 찍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물이기 전 또 다른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려동물.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른 사진관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좀 들어가기도 꺼려지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전문가가 예쁘게 사진 찍어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보통 가족 사진들 많이 찍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반려견이랑 같이 찍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의 사진을 찍기 위해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끝없는 인내심은 물론 촬영에 집중시키기 위한 맛있는 간식까지 필수 항목. 아무래도 사람 찍는 거랑은 다르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뭐 적절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힘들긴 하죠. 오, 이제 자세 좀 나온다. 그런데 계속해서 애견 얼굴에 집중하는 사진사. 증명사진 촬영 중이기 때문. 사람들도 증명사진을 찍듯이 반려동물들도 정면으로 찍은 증명사진을 찍어보니까 독특하기도 하고 이색적이어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스트레스도 풀고 추억도 남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촬영이 아닐 수 없다. 사진 나왔습니다. 신나게 촬영 후 받아본 오늘의 사진. 와우, 너무너무 귀엽다. 네, 사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달짜가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저 7번째 생일, 쫑이 생일 맞이해서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내년에 8살 때 생일 돼서도 꼭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진관. 이곳에선 웨딩 촬영이 한창. 예비 신랑 신부의 다정한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는 중. 두 분은 결혼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아니요, 저희 커플인데요. 이 사진관이 웨딩 사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놀러 왔어요. 소품 하나하나 신경 쓴 복고풍 웨딩 촬영장. 젊은 커플들의 데이트 장소는 물론 중년 부부들의 옛 추억을 되살리는 장소로도 제격이다. 기존 스튜디오 촬영들은 너무 똑같아서 저희가 고객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제공하고자 생각하던 찰나에 저희 부모님 결혼식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멋진 세트에서 촬영 후 고객 맞춤 보정 작업에 돌입. 몇백 장의 사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뽑아 수정까지 완벽하게 도와준다. 표정이 제일 밝고 예쁘게 나온 거예요. 무조건 밝은 사진이 사실 예쁜 건 있거든요. 컨셉을 아예 진지한 걸로 잡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일반적인 사진은 무조건 밝은 거. 인화된 사진을 어딘가에 넣어주는 직원. 결혼식 컨셉에 맞게 간이 서약서도 만들어주는 이 센스. 이색 촬영 어떠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예쁘게 나와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진 너무 잘 찍어서 좋았고요. 다른 데는 원본을 안 주는데 여기는 원본까지 줘서 너무 좋았어요. 독특한 아이디어로 주목받는 이곳. 복고 웨딩에 그치지 않고 2층의 공간에 또 다른 컨셉의 세트장을 만드는 중이다. 기존에 있는 세트장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컨셉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사진관에 오셔서 좋은 추억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인화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그들만의 철학으로 만들어낸 이색적인 사진관. 흘려보내기 아쉬운 장면이 있다면 이곳에서 더욱 특별하게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사진관 참 이색적입니다. 예전에는 네. 사진관 가자 하면은 그냥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조명 하나 두고 무표정으로 사진만 찍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너무 이색적이어서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그 사진이라는 게 추억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은 뭐 1년 전에 있는 사진은 언제 보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요즘 뭐 인화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특히 이 스마트폰에 사진을 잔뜩 저장해 놨었는데 잃어버려서 그 추억을 몽땅 잃어버려 속상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색 사진관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인화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이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족도 좋고요, 뭐 친구도 좋고 연인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사진관 찾아서 이색적인 사진 한 장 남기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에도요 오랜 추억이 있는 군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기성복이 넘쳐나는 시대에도요 무려 60년 동안 꿋꿋하게 맞춤 양복만 고집해온 양복 장인이 있습니다. 네, 그 뚝심 있는 맞춤 양복의 사랑과 열정 군산에서 확인해 보시죠. 유행 따라 변신을 거듭하는 기성복사에 나만을 위한 단 한 벌의 옷을 선물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느질을 아주 꼼꼼하게 잘해서 옷을 딱 입으면 품위가 있지. 정성으로 찢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옷의 가치를 지금 만나보시죠.
조용한 골목에 들어서면 작은 양복점 하나가 골목지기 마냥 반겨주는데요. 단정한 옷차림과 투박한 손으로 옷을 짓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양복을 굉장히 오래 만드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지금 몇 년 되셨어요? 배운 지 61년. 잠시만요. 아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배운 지가 61년째. 이 자리에서는 37년째. 네. 예, 다른 곳에서 이제 했죠. 소박한 작업대 위, 한평생 함께 해온 낡은 물건들이 지난 세월을 짐작하게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이게 여기 눈금이 다 지워졌고 여기가 반들반들해졌어요. 그냥 이렇게 또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예, 또 이렇게 또 예. 오래 되셨습니다. 그러죠. 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양복을 만들게 되셨어요? 농촌에 태어나가지고 집이 가난하니까 중학교를 못 가고 양복 기술을 이렇게 소개받아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업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이 일을 놓을 수 없는 이유. 맞춤 양복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인데요. 이곳에선 옷의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직접 정합니다. 남들이 잘 않는 컬러, 입으면 멋쟁이 컬러 같은데 이런 컬러를 입으시면 10년은 젊어지고 맵시가 아주 좋습니다. 진짜로 마음에 듭니다. 제가 오늘 아버님들 서포트를 잘 해가지고 멋진 옷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춤 양복의 출발은 손님의 몸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어째 재고 또 재도 끝이 없습니다. 어깨, 허리, 요것만 이렇게 재고, 소매 길이만 재고를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기성에서 하는 것이고, 맞춤복은 세밀하게 재는 거예요. 치수를 잘 재야 재단을 잘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오래 맞춰 입었어요. 맞춤 옷은 이게 하신 분이 계속하면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보완해서 하니까 옷을 딱 입으면 품위가 있지. 딱 옷이 떨어지지. 멋쟁이 신사 나가신다 길을 비껴라 하하 이거 아주 멋쟁이신데 멋쟁이로 변신 중인 또 한 분. 아직 완성되기도 전에 옷을 입고 이곳저곳 꼼꼼한 손길을 거치는데요. 이거는 만들다 10,000원 아니에요? 이렇게 잘 맞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입혀보는 겁니다. 한번 입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정을 고치고 해서 마지막 재봉할 때 옷이 잘 나오는 겁니다. 가봉을 하고 나서 정말 내 옷이 이렇게 딱 나오기까지 며칠 정도 걸리는 거예요? 5일 정도 한 벌 만드는 제작 시간이. 만드는 사람 정성을 들여야 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지. 그래서 작품이라고, 저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야, 작품. 예. 입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야 최고의 옷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장영문 명인. 그의 손을 거치면 평범한 천조각도 소중해집니다. 좋은 옷은 그 손님이 자기 마음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옷이 제일 좋은 옷이에요. 그동안 이곳에서 탄생한 옷은 무려 수천 벌에 달하는데요. 옷을 지어간 사람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모두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수많은 게 또 그동안 또 사장님의 또 양복을 사랑해 주신 또 흔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1981년도 개업을 했는데 6월 8일 날 그때부터 10년간은 1년에 한 300벌 정도 옷을 했어요. 이 고객은 기억에 남는다. 혹시 있을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와서 옷을 하시면 어떡하세요? 그건 두고두고 참 그 기억에 남고 보람되고 참 재미가 있어요. 이 거리가 옛날에는 양복점이 많이 있던 거리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전부 다 여기 와서 다 양복했던. 지금은 양복이 저만 남은 거예요. 물론 같은 세월 나란히 자리를 지키는 곳도 있습니다. 양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속품들을 책임지는 곳인데요. 어느덧 이곳과의 인연도 3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게에 실도 사다 쓰고 이런 단추도 사다 쓰고 여기 오면은 지푸도 지푸도 구입하고 지푸도 이런 물건을 다 여기서 구입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사장님의 오래된 동갑내기 친구네 완전히 그죠? 뛰어난 재주도 성실함이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 열정이 담긴 옷은 더 빛을 발합니다. 이 한 땀 한 땀이 그 입는 분하고 만드는 사람하고 그 마음이 통하고 이어진다고 그런 생각으로 이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옷을 만나기 위해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뿐인 옷이 제 주인을 찾아가는 떨리는 순간인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맵시 한번 뽐내볼까요? 만든 사람과 입는 사람 모두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어납니다. 이렇게 맞춤으로 해 입는 이유가 또 있으세요? 예, 제가 체구가 적고 균형이 잘 안 맞아서 사 입는 건 몸에 잘 안 맞습니다. 바느질을 아주 꼼꼼하게 잘해서 오래 입을 수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쁘게 입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시도 작업대 곁을 떠나지 않는 하루. 그가 꿈꾸는 앞으로의 바람은 뭘까요? 힘드시거나 혹시 야 이건 아니다 혹시 뭐 포기하고 싶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어요 혹시? 왜 그런 때도 있었지요. 그렇지만은 나에게는 이게 하는 천직으로 생각하고 또 이 보람으로 알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이 수제로 만든 양복이 손님들의 선호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입는 분에게도 그런 보람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 어디서도 살 수 없기에 값을 따질 수 없는 옷. 노력과 시간이 모여 완성되는 단 한 벌의 옷엔 입는 이들을 웃게 만드는 힘과 명품보다 더 큰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네, 정말 나만을 위한 단 한 벌의 양복. 네. 이 맞춤 정장에서요, 우리 장인의 정신이 제대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 인생 첫 번째 정장 아버지께서 맞춤 양복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기억이 싹 지나가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나만을 위한 이런 맞춤 양복 한 벌씩 한번 준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얼마 전에요, 저희가 이 맛있는 향긋한 꽃차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소개해 드릴 이 꽃은요, 차가 아니라 바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꽃이라고 해요. 네, 온몸으로 느끼는 봄의 맛, 혀로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으로 가보시죠. 제철에만 느낄 수 있는 맛과 향을 찾아다니는 남자 박창규. 봄이 찾아온 들녘에서 제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창규의 황금 젓가락이 지금 공개합니다. 산을 넘어가 보자. 봄 소식이 들려오는 공주시 사국면. 오늘 제 발걸음이 유난히 힘찬 게 보이시나요? 젓가락 황금 신고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제철 재료로 신선하고 색다른 요리를 만들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명받고 충남 공주시 사국면에 도착했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그대 곁으로 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꽃. 꽃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언뜻 봐서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비닐하우스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향기롭고 싱그러운 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또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네요. 말 그대로 시크릿 가든입니다. 아, 이 향기부터가 다르고요. 향긋한 이 꽃 내음이 싹 콧 속으로 들어오는데요. 아, 자, 앞에 꽃 있네요. 꽃이다. 이 농장에선 10여 가지의 식용꽃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눈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느끼는 오감 만족 식용꽃을 만나볼까요? 농장 한켠에서 식용꽃을 가꾸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식용꽃 전도사 안승환 씨.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야. 예. 저 방송국에서 왔죠. 예, 황금젓가락 들고 와서 황금젓가락. 근데 네. 어쩐 일로 오셨어요? 대체 어떤 게 식용꽃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 앞에 꽃이 있는데. 아, 얘도 식용꽃이에요? 예. 얘는 굉장히 유명한 식용꽃이에요. 이게 로즈마리라고 하는데. 네. 그 별명이 수험생의 허브라 그래. 그래서 수험생들 책상에다 놔주면은 그 암기가 잘 습득이 되고 네. 그러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얘는. 선생님, 저 여기 뭐 하러 왔더라? 벌써 증상이 나타났네.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 하나만. 예. 꾀병일까요? 진짜일까요? 기억력에 탁월한 로즈마리를 긴급 처방했습니다. 식용꽃을 찾아왔구나. 데이지부터 미니장미, 펜지까지 10여 가지의 식용꽃에는 좋은 향과 영양분이 가득 함유되어 있습니다. 꽃은 식탁의 아름다움을 더해주어 식욕을 더해줄 뿐 아니라 맛과 영양을 더해주는 좋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꽃은 번식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꽃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봄철 나른한 우리 신체에 활력을 넣어주고 춘곤증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100대 스타팜에 선정됐던 이 농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식용꽃을 재배했습니다. 색깔 있는 채소 같은 것들을 자꾸 선호하고 막 그래가지고 채소로서는 색깔을 맞춘다는 게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뭐 식용화 같은 어떨까 말은 하는데 시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제일 먼저 그걸 시작했죠. 그 덕분에 지금도 여러 단체와 대학에서 견학과 실습을 위해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예쁜 꽃으로 무얼 만들어 먹으면 좋을까요?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만큼 뭐 다양한 시도들 또 여러 요리의 접목도 시켜보셨겠어요. 우선 쉽게 먹게 하기 위해서는 김밥도 해봤고 그다음에 까나페도 했었고 샌드위치도 만들었었고 롤케이크, 그다음에 케이크, 꽃 케이크, 또 초밥, 여러 가지 그냥 원래 농사꾼인데 요리까지 이렇게 하는. 근데 참 이상하게 됐어요 일이. 자, 오늘도 그러면 이 황금젓가락에 어울릴 만한 꽃으로 이용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나한테 요리 시키려고? 요리는 나한테 시키지 말고. 네? 알아서 셰프를 부르든지 아니면 요리사를 부르든지 그렇게 하자요. 그래요? 네. 직접 안 되고요, 요리는? 날 힘들게 만들지 말라니까 참. 그럼 요리는 누가 해주시지? 알아서. 잠시만요. 이 발자국 소리.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나타나는 이분. 한식부터 양식까지 모든 요리를 맡겨만다오 김종복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정말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오늘도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왔어요. 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꽃을 이용한 맛있는 요리를 또 색다른 요리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네. 쭉 걸어오시는데 후광이 야,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문제는 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식용꽃을 이용한 어떤 요리들이 가능할까요? 뭐 고민할 거 없고요. 지금 3월에서 5월이 제철인 그 서해바다에 나는 쭈꾸미하고 꽃들과의 만남을 한번 해서 조화로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말씀만 들었는데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 꽃들이 어떻게 또 변신을 하는지, 어떤 색다른 꽃 요리로 탄생을 하는지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먼저 다른 재료와 어울릴 수 있게 색과 맛을 고려 식용꽃을 한 바구니 채취하고요. 농장 한편에 마련된 주방에서 오감만족 식용꽃 요리를 시작합니다. 요즘 제철 맞은 주꾸미를 채소 스톡에 데쳐 준비하는데요. 꽃과 해산물의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네요. 접시에 한입 크기로 잘라 플레이팅을 하고 봄나물 소스를 곁들여줍니다. 아무래도 그 음식이라는 게 절기 음식이거든요. 지금 철에 나는 게 꽃이고,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서는 쭈꾸미가 잡히고 이러니까 한번 육지와 뭐 해산물 한번 조화를 이뤄봤습니다. 이번엔 플라워 샤오마이, 일명 꽃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얼린 두부와 표고버섯, 불린 당면을 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다진 버섯과 두부를 약불에서 볶는데요. 간장으로 살짝 간을 한 뒤 참기름까지 넣어줍니다. 적당하게 볶은 재료를 만두피에 넣고 다진 당면과 식용꽃, 포트베리골드를 넣어 만두를 만드는 거죠. 한입 크기로 만든 플라워 샤오마이를 20분 동안 쪄내는데요. 만두와 냉면을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사실. 사과 농축액으로 만든 육수를 곁들여 플라워 샤오마이 완성! 마지막으로 봄하면 떠오르는 나물 쑥으로 쑥 버무리를 만들어 봅니다. 향기로운 쑥에 빛깔 고운 버터베리 골드 꽃잎을 골고루 섞어주는데요. 여기에 찹쌀가루를 설설 뿌려서 쪄내면 완성! 꽃가나 합이 너울 춤을 추고 오늘은 황금젓가락도 춤을 추게 생겼네요. 그렇죠. 네네. 야, 이 상차림 자체가 그냥 봄입니다. 음식 속으로 꽃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죠. 그죠? 네. 펜지와 주꾸미의 만남. 포토메리 골드의 그 플라우 샤오마이. 포토메리 골드의 쑥 버무리기. 그렇게 오늘 꽃들이 음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음식 자체가 네. 정말 예쁘고 아름다워서 먼저 눈으로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 주꾸미. 주꾸미. 쑥 버무리. 맛있어. 꽃. 맛있어. 눈으로 충분히 먹었으니까요. 눈으로 충분히 먹었으니까 이제 이 황금젓가락의 맛을 보겠습니다. 야. 먼저 에피타이저. 펜지와 주꾸미가 만난 봄의 향연입니다. 상큼하면서도 사랑스럽죠. 한떨기 꽃으로 피어난 샤오마이는 시원한 냉면과 함께 먹음직스러운 메인 메뉴로 완성됐습니다. 향긋하면서도 고소한 쑥 버무리는 노란 꽃잎 덕분에 더 근사해졌죠. 눈으로 먹고 향기로 먹고 다시 맛으로 먹는 오감 만족 꽃 요리. 꽃이 가지는 향기와 맛이 비린내를 잡아주고 음식의 맛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요. 어머, 이런 하나씩 맛보다 보니 어느새 접시가 깨끗해졌네요. 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소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다른 면역체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향기로움, 싱그러움까지 같이 먹으니까 우리 몸이 더욱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올 봄에 아름다운 꽃으로 집안 분위기도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만요. 이렇게 식탁 위에도 맛있고 건강한 꽃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황금젓가락이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제 꽃을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집 밥상 위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활기차고 색다른 봄이 됩니다. 아니,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음식에 꽃까지 함께 하니까 더욱더 향긋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쁜 꽃으로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요리 그리고 디저트까지 모두 다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저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저는 주기만 하면 그냥 다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끝나가는 봄, 눈으로만 보기 아쉽다면요. 입으로, 향으로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배로 유명한 우리 지역 나간의 가족농원에서는요, 배꽃놀이 한마당 잔치를 펼칩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배꽃도 감상하고 즉석에서 맛있는 배로 만든 요리들도 즐길 수 있는데요. 바로 내일 하루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오후 2시부터 일몰 시간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셔서 맛있고 즐거운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순천시에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지역의 청년 문화를 만들어갈 청년 문화 누리단을 모집 중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 및 문화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순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모집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청년 문화 누리단 모집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순천시 시민소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시 말에 이 터널의 통행이 일시 중단됩니다. 중단 시간은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이고요. 통제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입니다. 말에 이 터널에 대한 특별 점검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통제 기간 중에는 우회 도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4.3 항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외면받았던 4.3 항쟁이 드디어 당당히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뼈아픈 이 사건인 여순 사건도 당당히 인정받고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 3일 보내드린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스마일!